또 다시 얘기를 해보죠. 저번에는 가수들, 카렌 카펜터스와 아비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이 순환을 보는 방법은 꼭 사람의 운명에만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 시점이나 어떤 그 날짜만 알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제가 말하는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랬죠. 저는 운명학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에 꼭 적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뭐 나라나 경제나 이런 글 뭐 가끔 쓰는 이유도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제 그 이론에 입각해서 쓰는 겁니다. 나라의 운이 있겠죠. 흔히 국운이라고 그러죠. 국운. 나라고. 운이라는 건 변할 듯 하는 거니까. 나라마다 변해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국운도 있고, 미국의 국운도 있는데, 현재 미국 잠깐 알아볼까요? 미국은, 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주가 없는데 어떻게 국운을 아느냐? 역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역공학이라는 거 아시죠?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나라에 있었던 역사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60년 틀에 맞춰서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내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60년 순환에 이 바닥점이요. 언제였냐? 2013년입니다. 계사년이라고 하죠. 지난 1983년이 미국의 입추고요. 그래서 1998년까지가 미국의 가을입니다. 가을이 제일 좋은 때라 그랬죠. 겨울 들어가는 요 무렵이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98년. 요 무렵에 미국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섹스 앤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굉장히 소비적이고 사치, 럭셔리하죠. 결혼도 안 하고 뭐 자기 인생을 즐기는 커리어 우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드라마 하나가 수천 권의 책과 무슨 뭐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저렇게 사는 게 멋있다는 걸 만들어준 건 그 롤 모델은 섹스 앤 시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 바람에 한국도 사실은 프리섹스 풍조가 퍼졌고요. 뭐 내가 즐기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지, 뭐 옛날처럼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미국의 최전성기가 사실 98년이었습니다. 96년 무렵에는 미국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 당시 미국 그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비이성적 흥분이라 그랬어요. 참 고상한 단어, 잘 쓰지도 않는 단어.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저게 뭔 단어냐 했더니 비이성적이래요. 그것도 뭐 약간 좀 특이한 단어예요.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쓸 일도 없고. 주가가 왜 너무 올랐냐면요. 가을에 이때가 가을에 수확기가 시작된 거죠. 수확이 되니까 막 미국 경제가 옛날에 70년대까지 빌렸거든요. 갑자기 막 소련이 무너지고 일본 경제가 자빠지고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지존의 자리에 올랐어요. 다시. 그러면서 수확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마구 오르는 거죠. 주식이 오르는 것도 결국은요. 그 나라의 국운입니다. 98년에서 10년 좀 지났을 때 2008년에 바로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죠. 수학이 끝났는데 돈만 있다 보니 돈 갖고 돈질을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막 주가를 띄우고 흔히 금융 플레이를 하다가 붕괴한 사건이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바닥 5년 전이죠. 2013년이니까. 여기 와서. 그래서 뭐 돈 찍어내서 지금 뭐 해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죠, 그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미국 대통령이 뭐 저렇게 좀 쌍스럽고 막 노골적이고 뭐 그죠?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그 주류 언론들 뭐에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뭐 대통령답게 좀 뭐 적당 위선적이고 우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노골적이고 무슨 장돌뱅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죠? 표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미국 국민들이 가면 왜 그걸 더 찍었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28년까지 미국은 봄입니다. 봄 중에서도 2013년부터 한 7, 8년은요. 초봄은 춥고 힘들고 충곤증 오죠. 체력 소진돼 있어요.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올해 2018년인데 바닥에서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이제 양력을 치면 3월 초와 같아요. 이런 때는요. 사실 이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흔히 말하면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은요. 우아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모든 정권은 정권 잡으면 개혁한다고 떠들지만 정말 개혁은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마취 안 한 상태로 자기 배를 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 진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마취 안 하고 칼 들고 배 째라 그러면 그거 째고 싶어요? 개혁은요, 하는 게 아니고요. 개혁은 당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개혁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개혁을 할 때쯤에 필요한 인물은 약간 또라이가 나와야죠. 상식적이고 고만고만하고 주변 사람과 이렇게 원만하게 타협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개혁하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굉장히 온화하고 무리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에 힘들어진 나라를 잘 달래는 데 역주력했지 그 사람이 개혁한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개혁이죠. 지금 프랑스에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러고 있죠. 그것도 시끌벅적하잖아요. 노조하고 싸우고 다시 뭐. 왜 그러냐? 프랑스가 2011년이 바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지금 개혁 중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좀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망해가고 있죠. 이탈리아는 2021년이 되면 바닥이 됩니다. 그때부터 개혁할 거예요. 좀 지나면. 이탈리아는 그죠? 또 패밀리 비즈니스에다가 엄청난 마피아와 뭐 그렇게 번복되어 있는 나라죠.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참 공평하고 엄정해서요.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글로 많이 썼습니다. 2024년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개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2030년대입니다. 30년경입니다. 이때 진짜 한국은 개혁하게 될 겁니다. 무수한 개혁이 있지만 다 그건 구두탄이고요. 진짜 개혁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산모가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다 병원 가죠. 옛날에 혼자 낳게 됐죠. 산모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 부랴부랴 그냥 어떻게 뭐 들어가서 조금 따뜻한 들어가서 혼자서 출산하는 것도 일종의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죠. 여러 번 아기를 낳아본 산모들은 또 잘 낳지만 그 초산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혁은 자기 스스로 맨정신으로 마취제 없이 자기 배를 갖다가 여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고통스러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저는 당한다고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창업 하는데 저는 창업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뭐 직장 다니다가 정리해고 됐다. 나와서 뭐 차렸다. 저는 뭐라 부르냐? 강창이라 불러요. 강제로 창업 당하는 케이스죠. 강창 당하면 그 길이 편할 리가 없죠.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데요.
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이게 할 게 너무나 많지만,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안 하던 일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지금 개혁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개혁에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우리나라 잠깐 얘기하죠. 옛날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바닥은 이때였습니다. 64년이었습니다. 60년 더하면 2024년이 되겠죠. 94년, 30년 전, 45년, 79년, 2009년. 대한민국이 사실요, 글로벌리 세계에서 한류라는 게 유행하는 게 지금 한류가 알려져 있죠, 그죠? 2009년이 우리나라 한류의 사실은 정점입니다. 거기서 그죠? 조금 지나서 그 초겨울 입구에 2012년에 싸이가 글로벌 미국 그 인기에서 차트에서 1위 했죠, 그죠? 싸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지면서 한국소은 강남이라고 하는 또 강남. 강남은 아까 재미난 곳이래. 아주 활기차고.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목과 싸이의 그런 해학성,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그런 능력,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 그게 바로 싸이로 하여금 2012년에 8월 달에 강남 스타일이 탑 차트에 랭크된 거예요. 탑 랭크된 이유가. 한류가 가장 빛나던 시점이 2012년입니다. 싸이가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싸이 개인의 운세가 아니에요. 나라의 그런, 흔히 우리가 사람이 뭐가 되려면 때를 타야 된다 그러죠. 그죠? 큰 시운을 갖다 탄 거죠. 싸이가 2탄을 발표했지만 뭐 흥행이 잘 안 됐죠. 그죠?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강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서울을 대표하는 유흥장소로서의 강남, 경남이라고 하는 강남. 그 단어가 안 들어갔다면 난 싸이의 그 노래가 뜨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유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류의 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2009년에 2012년. 지금 우리가 2024년이 입춘 바닥인데 지금 2018년이죠. 그죠? 이게 15년 걸리는데 한 이쯤 와 있죠. 겨울이죠. 그죠?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 되면은 양력 1월 달과 같아서요. 소한 추위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맹렬한 추위를 갖다 조금 내년이니까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뭐, 최저임금하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안타깝게도 잘 뭐 효과가 아직 안 느껴지죠. 그런 게 다 이렇게 때가 지금 우리가 맹렬히 기울고 있다. 엄청난 부동산 그 부채.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런 면에서 마치 종합병원 같아요. 혈압은 높고,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그냥 뭐, 왜 이렇게 안정, 부동산 가격도 요즘에는 안정시키자 그러죠. 그 말이 뭐냐? 환자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혈압을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뭐 이 상태에서 안정. 일종의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청년들은 뭐 지금 그 일자리가 없고, 대학교 나와본들 그렇고, 뭐 흔히 뭐 청년 실업률이 뭐 엄청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그죠? 뭐 인문계 나오면 뭐 문송 이런 말이 유행하시는데 지금은요 인문계를 떠나서요 그냥 청년들 취업이 안 되죠. 정부에서 뭐 일자리 만들어라, 뭐 기업들한테 뭐 정규직 뽑아라 하지만은
그게 무슨 뭐 정치 논리와 권력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도 신이 나던 때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한여름의 중간 79년에서 94년의 정중앙 1987년 이때가 뭐냐 1년으로 치면 이때가 바로 하지입니다. 하지. 여름이 가장 절정에 이른 때 하지는 6월 20일경에 있는데요. 아직 무덥지는 않아요. 근데 햇빛은 하늘에서 빛나고요. 초여름의 마지막 날인데 하지는요. 아직 끈적대지는 않고 막 해가 밝고 아주 명랑하죠. 하지 때 해는 굉장히 점심시간에 보면 저 높이 떠 있어요. 저 천국 창공에 빛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도 빛이 밝으면 멀리까지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게 보였고, 그죠? 미래가 보였고, 환했고, 앞날 약속할 때가 87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민주화도 했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점프했던 때가 86, 87, 88년에 유명한 삼저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비약하면서 정말 날개를 달고 창공을 솟아 올랐을 때가 87년입니다. 정치도 좋았고 경제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다 미래가 보장돼 마치 밝은 미래가 올 것처럼 보였던 때가 87년입니다. 실업자도 적었고 뭐 대학만 나오면 다 취업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87년 요 이후에 취업이 얼마나 쉬웠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요 서울의 어느 대학교 유학과가 있죠. 맹자 공부하는 곳인데 유학과 학생들을 갖다가 어느 그룹에서 몽땅 납치에다가 경주에 있는 호텔에 숙박시켜 놓고 그냥 다 강제 입사시켜 버렸어요. 딴 회사 갈까봐. 그래서 그냥 끌려가서 다 입사했어요. 우리 회사 좀 남아달라. 도망갈까봐 그냥 버스에 태워서 경주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냥 30명 정도를 갖다 강제로 다 놀려주고 먹여주고 즐겁게 해준 다음에 다 입사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 바로 87년경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재벌 그룹이었어요. 지금은 그죠? 입사시켜주긴커녕 무수히 원서 쓰고 지원서 쓰고 면접하고 그죠?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소개서 과외받고 스펙 만들고 취준생 아니 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뭐 산학협동을 한다, 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솔직히 말하면 성질이 나요.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현장에서 얻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 얻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준비만 학교에서 하는 거죠. 뭐 용어라든가 뭐 그런 건 배우면 됐지.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노하우를 갖다가 어떻게 대학에서 배웁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국의 뭐 학교들은 현장 뭐 일부 뭐 그죠? 현장 일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은 현장 지식을 전하겠지만 그 역시 현장에 가야지만 배웁니다. 참 87년에 그죠? 정반대가 어디게 30년 뒤가 2017년이죠. 바로 촛불 혁명이죠. 흔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박근혜 정권이 결국은 젊은 친구들한테 어떠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2017년은 우리나라 국군의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해가 제일 짧을 때, 앞날이 안 보일 때. 그래서 동지에 와서 우리 전 국민은 우울해져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세월이 가면 또다시 이렇게 개혁하고 또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